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양양 종합운동장에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에어돔이 조성됐습니다. 양양군은 양양 종합운동장 에어돔을 설치하고 지난 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연면적 2,600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된 에어돔은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지역 내 대규모 체육 행사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다음 달 말까지 2달간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구 유망주의 산실로 불리는 2026 금강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10일 강릉에서 개막해 24일까지 열전을 펼칩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축구 강호 34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에 이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중앙고와 강릉문성고, 상지대관령고와 춘천시민축구단 U18 등 7팀이 출전해 우승에 도전합니다. 금강대기 축구대회는 1996년 창설돼 올해로 31회째를 맞았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선군수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승준 더불어민주당 정선군수 후보는 7일 정선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진검다리 4선 도전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선지역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철규 국민의힘 정선군수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태백 영동선 직선어와 고속열차 100% 교체를 통한 수도권 90분 생활권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강원랜드 수익을 통한 자립형 기본소득, 사북고안 사계절 종합스포츠 시설 확충, 농임산물 가공 물류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7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 사건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돼 1년간 옥살이를 했다며 경선 기회조차 박탈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의 편파적 불공정과 왜곡된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 탈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원도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길을 고민한 끝에 우상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강원도가 특별해지는 순간을 준비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강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6천억 시대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강수 후보는 정부 지원금과 시 소유 유휴부지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예산 600억 원을 확보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까지 확대해 연 최대 240만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지금 6천억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원주에 17만 가구가 전 가구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절감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주시의원 기호 나번 후보 5명이 나벤저스라는 이름으로 공동선거운동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용대, 심영미 후보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리한 기호를 부여받았지만 당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나번 이 두 글자에는 우리 5 후보의 땀과 열정 그리고 36만 원주 시민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속 히어로가 위기의 도시를 지키듯 나번 어벤져스는 원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이들 나번 후보자들은 어벤져스의 슈퍼파워가 아닌 발로 뛰는 의정으로 시민 곁에 서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전현직 군수 간 리터 매치로 구도가 짜여진 평창 군수 선거가 각 후보 선거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왕기 더불어민주당 평창 군수 후보가 7일 평창읍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평창 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 지지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왕기 후보는 화려한 정책보다 국민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심재국 평창군수 후보는 7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와 선대위 관계자, 지지자 등이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심재국 후보는 검증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평창 발전을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수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순서는 국민의힘 신영재 예비후보입니다. 신 후보를 만나 재선 도전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12년간 단선 군정을 지나오면서 국민들께서는 군정의 연속성을 통한 홍천의 안정적인 발전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단 없는 홍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재선되고 더 크고 더 넓은 홍천 발전을 위해서 힘껏 뛰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께 여쭤보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가도 우리 농민들께서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것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시키고자 합니다. 이 농촌 기본소득 수당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리라 봅니다.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수당은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 주민들께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정과 군정을 교차 경험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8년을 지냈고 또 그 과정에서는 또 의장으로서의 책임된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의원도 재선하면서 8년 동안 강원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정당의 원내대표 등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고 이후에는 또 홍천 군수로 당선되면서 지난 4년간 군정을 책임지고 힘차게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의정과 군정을 교차해서 경험한 후보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현실적인 그리고 미래 비전이 가장 확실한 사람으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에게 군정을 맡겨주신다면 또다시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의 논리가 아니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신영재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들의 대결인데요.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성과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고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은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가
현역 프리미엄과 심판론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역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과 도시 도약을 강조하며 3선 도전에 나섰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지방중심 성장 전력을 내세우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인 현역 유정복 시장이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경쟁합니다. 유 후보는 천원 정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워 안정론을 부각했고, 박 후보는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역시 현역과 도전자 간 구도가 뚜렷합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는 일을 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며 도정 성과와 정책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보수 텃밭,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첨단 산업 전환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중앙정부 협력과 변화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현역 후보들은 행정 경험과 성과를 앞세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도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심판론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변화 요구가 확산될지, 남은 기간 후보 간 정책 경쟁과 민심 향방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를 핵심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 문제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건 단연 생활과 직결된 현안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주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서민으로서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좀 체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돌아오는 무슨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단 몸소 체험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서민들은 이제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서민들에게 조금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아무래도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업난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채용이 일부 늘고는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청년이 졸업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취직을 할 수 있게 좀 제도적이나 아니면 좀 인턴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혹은 박람회 그런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역시 빠질 수 없는 쟁점입니다. 낙후된 지역 개발 속도는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거 빨리빨리 진행해 주면 좋겠고 노후된 데도 조금 재개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죠. 이 밖에도 세대 간 갈등과 이념 대립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표심을 가를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4년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누가 더 현실적인 해법으로 민생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역민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주거와 일자리, 의료와 교통 등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또다시 커진 경제 불확실성. 유권자들은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형 쪽으로 가버리니까 있는 사람은 별 못 느끼는데 없는 사람은 더욱 힘들었지 않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기업 유치만이 아닌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좋은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더 해서 최대한 직업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반짝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때만 바쁘게 뭘 활동하는 것 같고 요때만 바쁘게 막 공략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믿음이 좀 사실은 많이 안 가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 유권자들이 던진 질문에 누가 현실적인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후보 등록,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유권자가 꼭 챙겨야 할 남은 선거 일정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라톤 같은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돌고 막바지 스퍼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월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인지도를 쌓아온 후보들은 이제 예비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승부에 나서게 됩니다. 출발 신호는 선거인 명부 작성입니다. 명부 작성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도 이 기간 진행됩니다. 같은 시기 본선 진입의 분기점이 되는 후보자 등록도 이뤄집니다.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등록이 마무리되면 각 지역의 대진표와 기호가 확정되고 선거는 명실상부한 본선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일정은 더욱 속도를 냅니다.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13일간 거리 유세와 공약 경쟁, TV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에게 직접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22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24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 투표소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됩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4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선거에 임하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투표 방법도 챙겨야 합니다. 먼저 승부의 흐름을 바꿀 변수는 사전투표입니다. 29일과 30일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어 최근 선거에서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은 본투표입니다.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를 시작하며 수개월간 이어진 선거 레이스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열을 끝낸 선거판. 남은 시간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공약과 메시지로 표심을 움직일지 지방선거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026 동해 스카이레이스가 9일부터 10일까지 동해 망상해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동해 스카이레이스는 산악과 해안 절경을 달리는 대표적인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입니다. 대회 규모도 꾸준히 확대돼 올해는 42km와 21km, 11km 3개 종목이 열리며 초보자부터 전문 선수까지 2,200명이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